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8장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그 선형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론과 그리고 응용을 다루게 되는,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이제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내용은 8장 선형 변환으로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손쉽게 접하셨을 법한 이제 행렬의 변환, 선형 변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행렬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한 변환을 다루고 나면 이런 것이 선형 변환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행렬의 변환에서 나아가서 함수의 변환,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변환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형 변환을 통해서 이제 그래픽스 혹은 이제 프랙털 구조에 대한 어떤 간단한 응용 분야를 함께 다루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치역, 랭크, 무효차수, 그리고 이제 그 변환 중에서도 이제 1대1 변환, 그리고 혹은 역변환의 어떤 개념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선형 방정식계로의 응용, 어떤 선형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지만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을 기반으로 한 선형 변환이 주로 다뤄질 것입니다, 아마. 하지만 그 기하학적인 형상의 변환에 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솔루션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조건식들이 도출이 되면 그 조건식들이 다양한 변수로 구성이 되었을 때 그 다양한 변수, 즉 멀티베리어블을 이제 행렬로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의 선형 방정식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선형 방정식계에서 행렬을 이용한 어떤 멀티베리어블, 즉 다변수의 변환이 선형 변환으로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런 어떤 연결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좌표 벡터, 위치 벡터 이런 개념으로서 함께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이제 선형 변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으로 이제 선형 변환 8장을 함께 진행을 하실 거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행렬 변환 그리고 회전 확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렬 변환, 회전 확대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주어진 처음에 이 펑션 x, 정의역을 x로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하나의 펑션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3x제곱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할 때, 실제로 정의역으로서 x 값이 정의가 될 때, 요때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서 가능한 어떤 식들 혹은 이제 값들의 집합을 여러분들 정의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역이라고 하여 이제 이런 도메인 오브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도메인 오브 펑션. 이런 것들을 정의역으로서 x에 대한 정의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 어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변환의 기본이 되는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전혀 어렵지 않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하나의 이해가 필요한 학문이죠.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각적인 표현, 기하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x라고 하는 값이 정의역으로서 정의는 되어 있지만 아무 정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x라는 값이 어떤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이 통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펑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흔히 다루셨던 어떤 공역 중에서도 어떤 해당 x에 해당되는 매칭이 되는 값으로서 치역의 값이 하나 나오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함수의 개념으로서 표현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 어떤 실제로 입력으로서 주어진 x값을 넣었을 때 y값으로 도출이 되게 되는, 즉 x가 y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함수라는 것, 즉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변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x값을 넣었는데 그게 어떤 일련의 규칙에 의해서 폴리노미얼 펑션이든 익스포넨셜 펑션이든 어떤 일련의 규칙성을 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우리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해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변환 과정 중에서
이 나와야 하는 값을 뭐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게 하나의 또 방정식이 돼버리는 그런 확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y라는 변환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함수이고 크게 봤을 때는 변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개념을 변환의 개념을 이제 벡터 공간의 함수로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벡터 공간 내에서 그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분이 있고 그 성분들이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관계로 이 개념을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자, 개념을 확장을 시켜서 바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선형대수학에서 다룰 이제 벡터를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벡터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환에 의해서 또 다른 벡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련의 선형 변환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변환의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예정인데요. 그러한 어떤 일련의 변환의 과정을 다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렬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 단어를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행렬 A, B, C, D가 있을 때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이제 2x2 매트릭스 곱하기 2x1 매트릭스로서 이제 예를 들어 x1, x2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새로운 어떤 y1, y2라고 하는 값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2x1이 2x2 매트릭스가 곱해지면서 2x1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벡터를 다루게 되면서 벡터, 여러분들 칼럼 벡터라고 해서 x1, x2를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벡터는 현재 2디멘셔널 스페이스, 즉 2차원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존재하는 벡터의 행렬이 곱해지면서 새로운 벡터로 변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변환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로 공부하시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1차 함수, 뭐 여러 가지 뭐 간단한 함수들로부터 통해서 x라고 하는 이 도메인 오브 펑션, 정의역을 새로운 어떤 치역이나 치역으로 변환시키는 개념을 벡터 공간으로 확장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선형 변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선형 변환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펑션 혹은 함수의 개념 혹은 이제 행렬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변환, 자, 변환 T,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3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이제 2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즉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요럴 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x, y, g가 이제 변환이지만 변환된 결과로서 x, y g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x, y, g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값, 즉 입력값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과정으로서 결과로서 여러분들 ex가 이제 첫 번째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yg로서 입력이 들어갔던 값이 y-g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이제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벡터가 요 안에 x, y, g 값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1, 4, -2라고 하는 3디멘셔널 이제 벡터가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2x 1의 값이 x의 값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2x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g는 4 마이너스 g는 -2 값이기 때문에 -2가 되면서 2,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